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이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의 6mm aka 불효막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남자의 6mm 흔들리는 책상 의자. 흔들리는 의자 신두영입니다. 아니야 이게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요? 너무 꼰대인가? 역시 네. 뭘 알아. 나이가 한국의 리키 마틴? 아니야 이게 아닌데. 맞습니다. 야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웅 씨가 아직도 안 왔어요.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면 신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는 있나. 그러니까 그립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립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찐막으로 가는 그렇죠. 저희 이제 찐막으로 한국에 이제 뭐가 대형 콘텐츠가 나왔다 해서 모이게 된 거죠. 그렇죠. 마지막인 줄 알았지? 요거 한 번만 찍어 먹고 가자. 이거 저번 주 DP가 뭐가 조금 아쉬웠다. 지웅 씨가 오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디어 도착한 오늘의 게스트. 뿅. 뿅이요? 뿅 이거 해야 돼? 사과부터 드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미국에서 또 돌아오신 우리 LA에서 왔습니다. From LA. 네. 황춘기. 랄랄라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참 이제 막 영화 얘기를 시작할 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신이 말하는 대로라든가 아니면은 헝거 게임이라든가 그런 류를 이제 두영 씨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까지 가나요? 또 굉장히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 저희가 이제 오늘 찐막으로 한번 찍어 먹어볼 이 오징어 게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 요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춘기댁은 어때요? 넷플릭스 또 매니아로서 이거 좀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넷플릭스 진골로서 기대했지. 기대했고 난 재밌게 봤어. 실제로 재밌게 보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진짜 이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더라고. 근데 나는 그 호불호 갈리는 이유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요? 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지. 진짜 아까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까 뭐 얘기했었지? 헝거 게임 신이 말하는 대로 뭐 카이지 이런 것도 있고 카이지랑 뭐 배틀로얄 뭐지 무슨 뭐 일본 드라마 뭐더라 넷플릭스에서 한 거? 뭐 있어요. 무슨 보더 인더랜드. 맞아. 맞아. 아리스 인더 보더랜드인가? 맞아.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그런 거 다 막 짜집기 한 거 아니냐, 막 갖다 쓴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뭐 사실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이 다 뭐 그냥 이런 뭐 서바이벌 형식의 어떤 게 좀 비슷하고 이거를 잘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기대했던 거는 좀 두뇌 게임, 큐브마나 소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갔어. 좀 갔나? 오징어 게임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두뇌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더 지니어스라는 컨텐츠가 성공하게 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한 이유는 그거죠. 사실 진짜 일본의 색이 좀 짙지. 사실 드라마 이 오징어 자체가. 게임에서 드라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쨌든 레퍼런스를 삼을 만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창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 이제 새로운 건 없어.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그 누가 얘기했는데 레퍼런스를 삼는 부분에서 내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는 느낌을 좀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1화를 보자마자 했습니다. 나는 뭐 아리스 이런 더 보더랜드 뭐 카이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한도전 베꼈다는 거는 알겠어요? 약간 조금 인정. 킹정했어 약간. 그쵸. 그 줄다리기랑 공중 줄다리기. 공중 줄다리기랑. 아 무한도전 만능이지. 그렇지. 오징어. 무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도전에는 없는 게 없다. 그치. 무한도전은 따라했지. 오징어 그럼. 게임도 그렇고 역시 박명수다. 역시 김태우의 어떤 세계관이랄까. 근데 줄다리기나 이런 거는 박명수 씨가 기획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난 놈이다. 난 놈이다. 아무튼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이 이야기를 조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그럴 생각이고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간에 줄거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줄거리는 간단하게 진짜 예고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뭔가 빚이나 약간 이런 뭔가를 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일종의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 있는데 참가해 보겠는가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베팅은 이제 자기 목숨인 거죠. 베팅 금액은. 알고 보니.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게임을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어차피 나가도 지옥인 이 인생 여기서 내 목숨 걸고 한탕 한탕 해보자. 내가 죽으란 법 없잖아. 이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건 이제 살인 게임, 데스 게임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호불호가 말 그대로 정말 있다는 건 뭐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춘기가 말했던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구구절절 사연들이 이제 많이 더 들어가다 보니 좀 지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너무 추억팔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추억팔이? 무슨 추억팔이야? 그러니까 이 감성팔이, 추억팔이 이런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동심이나 이런 걸 자극하잖아요. 향수를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야 그거를. 근데 약간 지금 이거를 보고 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타겟들이 어떤 그런 향수를 자극한다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해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이요? 네. 저요? 난 아니요? 오징어 게임 안 해봤거든. 근데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류의 게임으로 저희 세대에 약간 뭔가 탈출 이런 건 있었죠. 나는 그게 나는 그 뭐지? 탈출 많이 했지. 땅 따먹기 게임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아기 사방 사방구. 사방구인가? 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역마다 달라 또 이름이. 우린 아기 사방. 그 돌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거는 해봤는데 오징어 게임 이런 건 안 해봤던 것 같아 나는. 약간 저렇게 오징어 게임처럼 몸 쓰는 게임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탈출이 있었을 거고 탈출이라는 게임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까 놀이터가 한정된 공간에서 그치. 이제 술래를 피해서 그렇죠. 뭐 어디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약간 예를 들면 그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으면 그 미끄럼틀이 이제 거점이야. 그러니까 거점 안에 이렇게 애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끝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맞아.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임이고 그거를 막는 이제 술래들이 있고 약간 뭐 이런 게임이에요. 비슷한 오징어 게임이랑 거의 비슷한 비슷해. 맥락이에요. 어떤 기구 제외하면은 깽깽이발로 다녀야 되고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탈출이라는 게임을 대전에서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는 탈출이란 거 되게 꽤나 재밌게 많이 했어요. 한 발 두 발과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민동 놀이터에서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약간 여기서 말하는 향수는 근데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감성팔이 아니냐. 약간 이런 말이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옛날에 하던 게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흥미를 유발시켜가지고 하는 뭐 그냥 그런 건데 그런 건 좋으나 너무 감성팔이 아니냐. 약간 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재밌잖아.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흥미롭잖아. 이게 오히려 약간 그 한국형에서 조금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게 한국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려도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랭킹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2등이래요. 아닌가? 내려갔어요? 원래 1등이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 넷플릭스에서 1등이었고. 아니 보니까 그 넷플릭스 회장이 저거 또 초록색 추리닝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457번으로. 그리고 아닌가? 얘 누구야? 그 축구 선수 얘 이름 뭐야? 그 어디야? 누구야? 뭐야? 맨유였나? 뭐야? 맨유였나? 누구야?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황가드? 황가드. 응. 링가드. 응. 링가드도 이제 그거 올렸던데. 걔 포즈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고 있는 여기서 그 증명사진 찍을 때 이거 하는 친구가 있어. 있어. 맨 처음에 맞아. 미국 가시는 분. 응. 그분 이제 그거 인증샷 찍으셨다라고. 그런 것들 보면 일단 해외에서는 되게 이게 어느 정도 먹힌다. 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인 게 그 한국형 우리가 되게 안 좋아하는 네. 심파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심파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좀 신선한데? 라고 느낀대요. 아, 그래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사실 오징어 게임이 얘기한 것처럼 뭐 추억팔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곤 하지만 심파가 강하진 않아. 그치. 드라마 심파가 자체에서. 강하진 않지. 그걸 보면은 적당히 이 한국형을 굉장히 잘 활용하진 않았나? 라는 그런 거? 레퍼런스 삼은 게 문제지만 아무튼 근데 뭐 사실은 레퍼런스의 문제에서 가장 사실은 두각을 딱 나타나는 게 사실 신이 말하는 대로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그 데스게임이라는 형식에서의 약간 뭔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더 각인이 좀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짤을 봤는데 그 유사성 이 얼마나 이게 유사한가. 근데 그거를 그 캡처를 그렇게 한 건지 그냥 아니 정말 비슷하게 그렇게 간 진짜 건지 영상이 실제로 똑같이 그 시퀀스가 그렇게 된 건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짜집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악마의 편집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 게임 자체는 뭐 애기들 게임이니까 뭐 다 거기라고 치면은 게임 자체는 비슷해도 그 아예 느낌은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씨가 재밌게 봤잖아 또. 신이 말하는 대로 난 전 봤죠. 신이 말하는 대로는 그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단 그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삶을 지루해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지루하고 인생이 재미없다. 그래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얘기합니다. 막 뭐 신이시여 뭐 지루한 제 일상에 뭐 재미를 주십시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해요. 배가 불렀네. 약간 뭐 그 진짜 배가 불렀지 뒤질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도 그냥 너무 심심하게 교실에서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었던 그 선생님의 머리통이 터집니다. 갑자기 펑 하고 터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깜짝 놀랐죠? 나 깜짝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무슨 이런 달마 인형 같은 게 나오더니 뭐 게임 시작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걸린 애가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 오징어 게임처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걔가 갑자기 머리통이 터져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게임이 시작돼요. 뜬금없다. 네. 뜬금없이 시작된다. 뜬금없이 시작하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의문의 무언가에 의해서 게임에 억지로 참여하게 됐고 그냥 아리스 온더 보더랜드 거기랑 비슷해. 아리스 온더 보더랜드도 그냥 갑자기 갑자기 시작돼요. VR 세계에 내가 이미 가 있고 근데 여기서 죽으면 진짜 죽어. 뭐 그런 느낌이야.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거지 그냥 근데 그런 거고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그 게임에 참가하는 당위성에 그렇죠. 대한 문제인 거죠. 내가 진짜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참여한 거고 그 두 개는 약간 그냥 그러니까 제일 지루한 일상을 좀 뭔가 타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드라마성을 네.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게 9화였나요? 총? 그랬어요. 왜 여기에 왔고 이 게임을 오징어 게임이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생명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극과 극인 상황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런 갈등을 발생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이 지금 얘기한 건 다 오징어 게임. 그쵸.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보면은 오징어 게임은 다 설명을 해주네. 지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움직이면은 탈락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탈락이 총에 맞아 죽는 거는 말 안 해주긴 하지. 그치. 그렇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제시를 해주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죠. 근데 신이 말하는 대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아. 그리고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런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나는 사실 표절 논란은 뭐 잘 모르겠다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표절 논란은 사실 이거는 이런 마음이 좀 그런가? 잘 모르는 사람이 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절 논란보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어떻게 봐도 장르물이죠. 예. 장르물이다 보니까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만든 것들이 이미 카이지의 그 극장판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한 거야. 근데 막상 이게 게임 들어가니까 게임은 너무 유치하고 뭐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뭔가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좀 우연에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그러면은 그럼 만들면 안 되지. 비판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만들 수가 없지. 그렇게 카이지 같은 대작이 있는데 대작까지. 그러면은 뭐 뭘 할 수가 없지.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며 카이지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뭘 하든 간에 그 카이지 본 애들은 깔 수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화가 뭐야? 아니 우리 K 장르 K 도박물. 그치. K 도박물을 지금 무시하니까. 옹호 여기 아니 그러니까 옹호인으로서.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갖고 와도 그 카이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 그 이것도 뭐야? 이것도 다 따라했네. 카이지네. 뭐 따라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창작한 사람들은 듣고 이제 김새는 거지. 에이 씨발. 니들이 하든가 그러면. 아니지 봐봐.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미 1등이랑 비교가 된다는 것부터가 어느 정도는 했다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아까 형이 지금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이거를 만드는 그 출발점.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징어 게임은 이 데스 게임의 룰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이게 처음부터 내가 이 게임을 참가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게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더 앞으로 가지고 간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단한 빚쟁이들이잖아요. 사실은 몇십억씩 뭐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빚을 지는 게 맞았나 아닌가? 그 뭐 여기서 나오는 그 누구냐 우리 쌍문동 서울대
이름 상우? 까먹었어. 상우가? 상우. 우리 상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중간에 뭐 주식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선물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부터 내가 이거를 투자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약간 그런 인간의 이제 뭔가 딜레마 선택 같은 그런 뉘앙스가 가득 담겨진 게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보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선택을 계속 뭐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영화화하고 그 선택의 딜레마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이 오징어 게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데스 게임 재밌겠는데 저거랑 비슷한 한국 장르를 만들어야겠는데 이부터 시작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오히려 그런 얘기할 수 입장이다. 있는데 뉘앙스가 짜증 난다는 거지. 말하는 뉘앙스가 원래 그렇죠.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옷게임에서 말하는 게 옷게임이 짜증 난다? 아니죠.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의 뉘앙스가 짜증 난다는 거지. 아니 뭐 지들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장르는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택, 인간의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의 선택이나 아니면은 이게 보면은 공유 씨한테 싸대기를 맞으면서까지 돈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또 기뻐하고 그치. 이런 모습들이 그 인간의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뭐길래 맞아.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이 돈 몇 푼 참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타인을 어쨌든 해코지를 하면서까지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져가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사로서 좀 표현이 되지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런 장르들이 당연히 그런 걸 담고 가야 돼.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게?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에 약간 뭔가 그런 구성이나 약간 뭔가 그런 게 이야기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제 인스타에도 한번 썼는데 DP랑 비교가 되는 건데 DP가 잘 된 이유는 공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드라마가 좀 약해도 우리들은 이미 공감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더 탄탄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당위성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임에 들어간 당위는 알겠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행동들은 당위성이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않나? 그거는 주체자든 참가자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되게 뭔가 그 표절 논란을 떠나서 아쉬운 이야기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나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 한 달에 14,000원 내고 그냥 보는 건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비판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한 달에 한 3,000원 내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내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넷플릭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도 그런. 지금 그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거 좀 부각해서 뭐 다음 시즌을 뭐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 풀리지 않은 얘기도 있을 거니까. 뿅. 오징어 게임 또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이제 들어갔어. 네. 들어갔는데 저 이제 참가자들이 있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개최한 호스트. 네. 호스트 중에 이제 프론트맨이라는 네. 어떤 미지의 인물. 뭐 미지의 인물이 아닌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약간 뭔가 베일에 쌓인 호스트죠. 진짜 호스트죠. 베일에 쌓인 인물. MC. 진정한 호스트는 아니고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어떤 진행자. 최고 진행자가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응, 세모, 그쵸. 이응 이렇게 졸병이라고 하죠. 거기서?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참가자랑 다를 게 없는데 참가자랑 다를 게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뭐 직원 같은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어떤 이유로 그냥 갈리게 된 것 같아. 쟤네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참가자로 갈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진행자로 갈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리게 돼서 네. 뿅. 이 게임을 만든 이제 게임 메이커라고 표현을 할게요. 게임의 메이커가 있고 그 게임 메이커의 이제 밑에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이제 진행자 프론트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뭔가 다른 이제 도와주는 진행 요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요원들의 또 세 가지 계급이 있죠.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은 아마 느낌상으로는 네모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세모, 그 다음이 동그라미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계급이 있는데 이게 약간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약간 저는 그건 것 같아. 여기서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뭔가 차출된 게 아닐까? 이전에 참가했던 참가자들 중에 좀 차출된 게 아닐까?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안 죽이고 너 한번 살려줄게. 대신 말 잘 들어. 약간 그런 느낌.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죽어야 되는 거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뭔가 사실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 안에서는 살인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나도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내가 진짜 나가면 죽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여기서 그렇지. 이제 일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뭐 그런 이건 뭐 뇌피셜이니까. 근데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뭔가 이 안에서 난 이 오징어 게임이 나름 그래도 좋았던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던 이유는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 좋아. 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뭐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막 단점으로 지적했던 이야기들 중에 나왔던 것 중에 뭐 추억팔이다 뭐다 약간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판타지처럼 느껴져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하루하루를 사는 건 다 과거의 추억 때문이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부분이 그 게임 안에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정재 씨가 이제 중간에 몇 번째 게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구슬치기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이제 파트너와 이제 막 구슬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때는 막 우리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했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하면 그럴 때 이정재 씨의 표정이 그래 맞아 그때 진짜 그 재밌었는데 하면서 뭔가 회상에 젖은 듯한 약간 뭔가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이정재 씨의 캐릭터가 진짜 좋은 게 순수해. 그래. 그런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순수와 그런 그 추억이 삶의 의지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그 죽음 안에 있는 삶의 의지라는 그 게임의 그 구성이 약간 흥미롭다는 거죠. 이 모순적인 상황이. 그치.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뭔가 그런 삶의 의미에서 살기 위함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삶의 그게 사는 막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거 구성이 참 좋았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놀이에서 추억을 많이 얻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구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또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네가 내 깜부 아닌가? 약간 깜부 영감님.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거 솔직히 드라마도 나는 나름 그래 형은 막 뭐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솔직히 이 이야기가 부족한 것도 그러니까 좀 뭔가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새벽이라는 이제 그 여성 캐릭터 탈북자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는 뭐 대충 뭐 그런 것 같아. 뭐 탈북을 해서 내려왔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는 못 데려왔고 아니다 엄마가 중간에 잡혔다 그랬나?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 이제 아빠가 아빠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잡혀서 다시 잡혔어. 돌아갔어.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엄마를 이제 다시 남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소매치기를 한다. 약간 뭔가 이런 느낌의 그 캐릭터 배경에 있잖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줘도 나는 얘가 새벽이가 이 게임에서 어떻게 참가를 해야 되고 어떤 눈빛으로 이 게임을 임해야 되고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대충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비중보다 나는 오징어 게임에서 더 많이 큰 비중을 줬던 거는 역시나 그 선택에 대한 그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아 내가 이런 사연이 있지만 얘를 죽이면서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게 상당히 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호흡이 여기서 뭔가 그 아까 구슬치기 늘 얘기했지만 계속 거기를 예를 들자면 이제 뭔가 그 상우라는 친구가 이제 결국 알리라는 그 외국인 친구와 굉장히 그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교감을 나눴는데 이제 이 친구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서 사망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 알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고 뭐 파키스탄에 뭐 자기 자식이 뭐 아들이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진짜 백으로 살짝만 깔아놓고 맛만 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 여기에 그 심리의 딜레마 그거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영역에서 오징어 게임은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사실은. 요거 좀 받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속 그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했다면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부분까지는 좋았어. 사실 괜찮았어. 나도 보면서.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결말이 너무 아쉬운 거야.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보면은 이야기가 너무 허술해져. 그리고 좀 뻔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 몇몇 대사로서 니네가 이해해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 크니까 전체적인 드라마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할 거면은 요 초반부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심파적인 요소도 굉장히 적게 가져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이게 흘러갔어.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결말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네, 저는 좀 드라마가 약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 춘기 씨는 약간 이 이야기가 좀 뻔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가 뻔하다? 네. 너무 약간 뭔가 그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막, 이게 너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간다. 약간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건 맞아. 나는 그 구슬치기, 역시 구슬치기를 할 때 2인 1조라 이렇게 짝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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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했는데 역시나 역시 이렇게 가져가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는 좀 예상을 했고 그 외에는 뭐 그냥 뭐 그렇게 나는 앞을 예상하고 본 건 아니라서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봤어요. 그냥 그냥 주어지는 대로 봤고 앞을 예상하면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컨텐츠를 즐기시는 가장 좋은 현명한 눈. 그럼 뭐 굳이 예상을 왜 해? 그치. 작가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래. 아무튼. 그래 나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는 좀 하게 될 텐데 영화를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거. 흑막의 존재에 대해서. 나 그거 언제 파악했는가? 저 그거 시작과 동시에. 그쵸. 이게 나는 일반적인 이야기더라고. 나는 그때 깔 때 알았는데 어떻게 다들 처음에 알지? 흑막의 존재? 그 뭐냐 마스크 벗을 때? 데스크 프론트맨? 아니 흑막 최종 흑막. 5일남의 존재? 나는 나는 그때 알았어. 잘 얘기해야 돼. 너무 바보로 가면 안 돼. 캐릭터.
아 왜?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아 주어진 대로. 나는 아 마지막에. 난 당신의 깐부로부터. 난 그때 알았어. 왜? 아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알 수가 없잖아. 저는 근데 처음부터 알았어요. 알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대단하네 진짜. 뿅.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100% 이거다. 이건 아닌데 두 개의 상황 저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처음에 딱 꼈어요. 뭐냐면 처음에 눈을 딱 떴는데 그 자기가 456번이란 걸 알잖아요. 456번째 참가자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을 건네는 사람이 오일남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1번이에요. 이 말은 즉 이 사람은 첫 번째 참가자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진짜 내가 뭐 첫 번째 참가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전에 게임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본다고?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도드라져 캐릭터가.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심을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티가 많이 난다. 아니 굳이 티까지는 안 났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안 이상하- 내가 의심을 하면서 봐서 그래. 나는 구슬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의심하지 그걸 하면 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 나는 그 구슬치기 할 때 네. 보여주질 않았던 거. 난 그래. 그치. 그거는 약간 좀 의심스러웠는데 왜 안 보여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 그냥 이거는. 나 의심 안 하거든 잘. 난 거기서 약간 조금 그 의심 지수가 더 높아졌지. 그거 왜 안 보여주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당신의 깐부로부터 그거 보는 순간 씨발! 당했다. 그 막 그래서 지나가면서 뭔가 그 필름이 지나가면서 막 맞다! 그치. 그거지. 근데 약간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게임 메이커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장르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호스트가 있는데 호스트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 영화 그치, 드라마에서 맞아. 그렇게 해. 프론트맨이. 왜냐면은 이 게임에 참가했기 때문에. 좋고 막 다 하는데 이제 나는 제일 난 그게는 경찰 형제가 나는 그게 약간 너무 이게 나는 약간 저는 솔직히 좀 그게 흐름이 방해됐어요. 그러니까 형을 찾아서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에 약간 좀 뭔가 깊이감과 반전을 만들고 싶었으면 좀 더 촘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섬이 정말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아니 이 정도면은 알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 걔가 거기 침투하고 거기에서 이 동그라미 세모 그 졸병들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보안이 국정원 출신이래요. 보안이 너무 허술해. 이거는 남국민이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허술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 정도 허술함이면은 왜 몰랐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계속 보는 내내 드니까 왜 얘가 안 걸리는 거야? 계속 그리고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해. 걔가 안 걸리는 거에. 그렇지. 왜냐면은 이게 걸리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거를 이 뒷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맞지. 얘는 이제 그거야. 살려둬야 되잖아. 운이 많이 작용했다는 거보다 처음부터 알지 않았을까? 프론트맨이 그렇게 얘를 살려둬야겠다. 얘 CCTV를 보자마자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살려서 데려와 내 옆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의도된 거다. 의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지. 그래도 너무 구리다. 그러니까 그거야. 이 오징어 게임이 일단 우리도 한 편을 안 끝낼 거지만 이 사실 게임은 지속된 게임이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적인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반전을 더하니까 더 구려. 근데 약간 그래서 난 그게 약간 조금 짜치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이 프론트맨의 존재와 어쨌든 이
그 형사 캐릭터가 있음으로써 이게 뭔가 시리즈물로 갈 수 있다는 포석을 아주 그냥 지금부터 깐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했던 캐릭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보는 내내 이게 헝거게임처럼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헝거게임도 초반에는 그냥 데스게임이었어요. 그냥 순순히. 그러니까 뭔가 그냥 두 명씩 뭐 뽑아가지고 배틀로얄처럼 어디 뭐 한 건데 넣어놓고 이제 최종 남은 생존한 사람이 이제 평생에 이제 뭔가 그런 여유와 그러니까 뭐 부와 약간 명예를 좀 보장한다. 신분 상승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 상승 기회를 주는 거지 게임으로. 사실 이 말 자체가 신분이라는 게 있고 일종의 그 노예제도처럼 헝거 게임은 헝거 게임이라는 존재.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기저에 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기존의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한 약간 커다란 쿠데타로서의 뭔가 모습이 이제 이 작품에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깔려 있지만 어쨌든 1편은 그냥 막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 1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펼쳐지는 거를 여기다 조금씩 까는 건데 오징어 게임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봤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 사람들의 이제 처절한 생존 게임, 이렇게 돈을 위한 생존 게임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봤다가 갈수록 큰 재벌 세력들과의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이제 그게 나중에 또 가다 보면 뭐 어떻게 뭐 정치랑 엮일 수 있는 거고 K 드라마 특성상 그쵸. 약간 일단 기본적으로 재벌들의 유희지. 일단은. 그치. 진짜 돈 많은 어떤 상위 0.1%의 어떤 유희인 거지. 그치. 일람 씨도 얘기하잖아요. 돈도 많고 나이도 먹고 시간도 많으면 할 게 없다고. 재미없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그러더라? 삶이 재미가 없다. 삶이 재미가 없다. 야 부럽다 씨. 그러니까 나는 전자이고 싶다. 전자여서 삶이 더럽게 재미없고 싶다. 되게 재밌으시다고. 저요? 네, 삶이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길게 풀어나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고 이게 길게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으니까. 나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헝거 게임처럼의 어떤 이야기를 갖고 가긴 하잖아요. 사실 실제로도 그러기에는 너무 그 이정재 캐릭터가 멍청하지 않나. 뭐 멍청하다고? 이정재 캐릭터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지. 캔디스 에버딘은 어쨌든 실질적인 능력이 있지만 머리도 좋아. 근데 여기는 실질적인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머리가 좋은 걸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대한 흑막이 있는 게임을 파헤치겠다? 돈이 있잖아 이제. 납득이야. 이제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뭘로 할지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캔디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사상적인 뭔가 자기가 이제 진취적인 성향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13구역에서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특상으로 발달한.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더해서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어떤 반란군의 이미지가 된 사람인 거랑 이거는 그냥 주변인의 임무 도움이 없었으면은 끝까지 가지도 못했을 인물이. 아니 한 번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겪으면서 사람이 약간 성장했다. 성장까지는 모르겠고 능지는 성장은 모르겠고 능지가 그렇게 쉽게 오르나요? 능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뭔가 좀 사람이 각성한 느낌은 있긴 좀 있어. 변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빨간 머리 하면서 단순히 이제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고 이때는 이제 끝났을 때는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겪으면서 뭐 사람도 죽고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목숨에 대한 뭐 그런 선택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뭔가 느꼈겠지. 그렇지. 그리고 돈도 있잖아. 456억입니다. 456억. 네? 뭘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그 돈이면. 그 1년이라는 시간, 자기 성찰의 어떤 시간이 있었으니까. 추성훈을 내 그 PT로 써도 돼. 456억이면. 진짜 참 그래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의 말로써 이미 이제 뭐 이정재 씨가 우승했다는 커다란 그런. 아니 뭐 근데 그거야 뭐 누가 그럼 우승해야지 이정재가.
그렇게 했고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아마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형제 그 형사 형제 그 프론트맨의 정체가 일단 그 잠입했던 형사의 형이었는데 그 형은 사실은 이전에 이 게임의 우승자였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돌아가서 이 사람도 돈을 쓰지 않았고 어떻게 계속 그냥 단칸 그런 뭔가 고시원 생활을 이렇게 거기 하면서 심지어 고시원 돈도 밀려. 그럼 그 말은 즉슨 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성규이랑 약간 좀 동일 그쵸, 맞아요. 비슷해요. 인물이었던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네. 좀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프론트맨이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뒤에. 약간 프리퀄로 다음 시즌 약간 형제 프리퀄로 약간 프론트맨이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오징어 게임 에피소드 1 형제. 약간 뭔가 벌써 스쿼드 게임 2 시즌 2 에피소드 1 브라더. 벌써 치가 떨린다 막. 이병헌과 이정재의 왜 그 갈리게 된 게 그 마지막에 이정재도 오일남과 한 번 더 마지막 게임을 하잖아. 네. 거기서 갈라진 것 같아. 갈려진 것 같아. 그럴 수도 길이.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정재는 마지막에도 이겼잖아. 이겼지. 근데 오일남은 그 전까지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면은 이병헌도 졌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은 목숨값 대신에 돈을 포기하고 내 전부를 걔한테 오일남한테 바친 건가? 그럴 수도 그래서 있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프론트맨이 돼서 이제 가능한 얘기지. 영어도 배우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영어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한 거죠. 재즈도 듣고.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깊은 늪에 약간 뭔가 현실을 다 박아 넣어서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후회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이병헌이 이제 너는 그러지만 어쨌든 결국엔 네가 지니까 오지마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이정재한테. 그런 의미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너네들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정재는 나는 말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겠다. 그렇지. 빨간 머리를 염색하면서 그렇죠. 이제 가는 거지. 오일남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시스템의 창시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 맞는 거지. 그쵸. 근데 어쨌든 오일남이 죽었잖아. 사망했잖아. 그러면은 이 구심점이 없어진 거지. 근데 이 시스템은 남았어.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경찰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은 그리고 경찰이 밝혀낸 거랑 그 VIP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한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고 각국의 뭐 우승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리고 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게임이었고 근데 이제 오일남은 죽었어. 게임을 만든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이제 이 게임을 이제 이거를 이제 이끌어 나가냐는 좀 세계 협회에서 정해주지 않을까? 스쿼드 게임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기훈 씨가 이번에 또 1등을 해서 세계 대회에 나간다. 세계 대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일종의 일남 씨는 알고 보니까 그냥 한국 지부장 정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오일남이 이 스쿼드 게임이란 전체를 완전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 아시아 지부장 이런 느낌인 건지 그러겠지.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건 일단은 여기 시즌 1에서 밑밥을 쫙 깔아놨잖아. 일단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게임이다. 뭐 한 수십 년 전부터 뭐 펼쳐진 게임 되었었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치. 일단은 뭐 시즌 제로 갈 어떤 밑밥은 쭉 깔아놓은 거니까 어떻게 될런지 나는 그게 좀 이제 궁금하네. 저 한미녀 보니까 또 존나 빡친다. 존나 넉살 씨? 그래서 아무튼 좀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까. 이미 떡밥은 많이 깔렸고
약간 좀 엉성하긴 하나 그리고 아쉬운 점이 없진 않으나 어쨌든 간에 떡밥은 깔렸고 또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했고 흥행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 회장 추리닝 입었고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이미 결제 끝났어. 이미 결제 끝났지. 시작해 하면서 바로 시작해. 옷 입는 게 결제인 거야. 그렇지. 이미 다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돼요. 사실 기대가 되는 그거고 사실 여기서도 이 모든 그 비주얼 아트가 너무 저는 비주얼 아트는 진짜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치 저 오징어 애들. 그 이 오징어 애들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친구들도 그렇고 그 게임장도 그렇고 그 VIP 방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한 애들이 노는 애들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무한도전 따라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 너무 진짜 판타지의 세계 같아요. 약간 잔혹동화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뭔가 비주얼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비주얼은 어떨까라는 약간 그냥 진짜 원초적인 궁금함도 이제 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대돼요. 저는 기대되고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딜레이 약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가? 기분 좋은 찝찝함이 있어. 기분 좋은 기분 나쁨이 있어. 약간 뭔가 방금 되게 변태 같았어. 그래 약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라는 걸 생각하는 그 과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그치. 기분 좋은 기분 나쁨이 이 영화에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한테 나는 이게 심파처럼 안 느껴졌던 이유는 나는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저 사람들 결국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나쁘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훈이도 아무리 저 안에서 착한 척 해봐야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엄마 돈으로 도박이나 하는. 엄마 돈으로 도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계 부채가 또 상당하고 그 돈은 결국 누군가한테 뭔가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쌍문동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 쌍문동 서울대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약간 작전 실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는 주식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거지. 본인이 투자자들의 돈으로 그런 위험 수당을 건 거니까 이건 뭐 한탕 준내 땡길라다가 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인간적으로 막 어떻게 해봐야 이게 내가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크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짜치고 심파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그러니까 적당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적당히 캐릭터에 몰입이 막 엄청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 인간의 그냥 진짜 기본적인 부분.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게임의 이 드라마의 설정으로 있다는 게 참 좋았다. 그리고 막 근데 조금 짜치는가? 너무 저런 거는 좀 별로였어. 소매치기잖아. 전설의 소매치기일 수도 있죠. 너무 허술해. 대도입니다, 대도.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분은 어떠세요? 이 영화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다. 한마디씩 재밌다. 근데 솔직히 나도 보면서 5편인가 6편까지 한숨에 봤어. 나도 거의 밤새면서 거의 밤새면서 그런 거의 그렇게 봤지. 진짜. 맞아. 재밌어. 나 재밌게 봤어 진짜. 네. 형은 그러세요? 저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쉬움이 좀 많은 작품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지 마 그럼.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또 했지만 진짜 찐막입니다 이거. 네. 올해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 충기 씨 우리는 아까 다 인사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마지막이죠 근데? 마지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얘기했어요. 난 못 들었잖아. 인사하시면 돼요. 그래요? 여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네. 왜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방송을 보고 알겠지? 무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즐거운 수다 시간. 2021년 잘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세요. 안녕.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